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10시 23분,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21일차 시인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지금 논스는 사실 어제 저희가 파티 비슷한 걸 해서 논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뭐 알파 논스 애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외부 일정도 있고 송년회 행사 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토요일 저녁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특이한 날인데 몇 가지가 겹쳐요. 첫 번째는 저는 2, 3개월에 한 번씩 금식을 하거든요. 7일 정도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좀 제가 제 신체에다가 이렇게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이번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원래는 7일을 금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물만 계속 마시고 밥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걸 해서 14일 최소 14일 동안 금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키토시스라고 해서 몸이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섭취를 하다가 탄수화물 단백질을 섭취를 하다가 어느 3, 4일이 되면 배가 안 고프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지방을 태우는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키토시스를 이제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운동도 원래는 안 하는데 운동도 하고 좀 이것저것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금식하고 있는 동안은 신년까지 계속 할 텐데 제 몸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 주말이 근데 있어요. 주말이긴 주말인데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고. 네, 모두 감사합니다. 꽤나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스타트업이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정신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원 커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저께죠. 이제 그 목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네, 어제는 방송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크립토 터트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립토 터트지는 했어요. 근데 크립토 터트지에 대해서 방송은 안 했는데 이제 왜 방송을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크립토 터트지와 거기에서 나온 많은 생각들이 좀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자산 가치평가, 암호 자산 가치평가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되게 방대한 주제인데 이거를 방대한 주제고 이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신생 시장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도대체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과거 모델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고 이 모델들의 변수들을 이렇게 끼우는 작업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보다 더 뒤에요. 뭐냐면 일단 어떤 모델이 맞는지 우리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여기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크로 경제학적인 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체인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유의미한 지수나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끼워 넣을지부터가 불확실하고 어떤 변수를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 내가 특정 모델을 적용을 했다고 해서 이게 나머지에도 다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되게 큰 주제를 놓고 저희가 오늘은 크립토 터티지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하면 그전에는 그냥 모델 이거 하는 사람들 저도 뭐 예전에 애널리스트가 뭐 세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격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 애널리스트가 있고 뭐 기술 과학 기술을 다루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각 그거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막상 알고 보니까 너무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가지고 뭔가를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금융에 관련된 이론들이나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이 모델을 적용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크게는 모델 만드는 사람과 이 모델을 적용해서 돈을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세컨더리 마켓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에서 내가 트레이더로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일단 하나인 것 같고요. 거기는 뭐 사람들의 센티먼트나 뭐 다양한 지표들 이런 거를 쓰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평가라는 되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그거를 가치 평가 모델이나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델이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에 대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이제 VC로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봤을 때 차이는 뭐냐면 뭔가 이제 그 펀더멘털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 이외에 VC는 좀 더 팀이나 그런 게 그 케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가 이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최전방에서 thought leadership이라고 해서 이게 미래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거 자체로 존재하진 않는 것 같고 약간 병행해가면서 다른 것들과 병행을 해가면서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텐더미트님 안녕하세요. 그냥 매일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자체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오늘 크립토 터트지를 위해서 가치 평가 이 모델들을 공부하면서 이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뭐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있죠.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내가 그래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달은 거는 시장이라는 거는 개인에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커요. 암호화폐 시장마저도. 그래서 뭔가 저 혼자서 이것의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건데 이건 팀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진짜 많고 혼자서는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당초 시장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시장의 유의미한 그런 거를 이제 시장 자체를 알고 막 제가 읽는 건 진짜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포커스가 없이 하는 게 좀 많이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개인적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law of the instrument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블록체인에서 이거 하면서 어쨌든 기술 보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어제도 친구 한 명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암호화폐 오래 있던 사람을 만나면 두 분류 중에서 하나래요. 첫 번째는 그냥 일찍 시작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오래 있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일찍 시작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시작해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다가가기 힘든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게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오늘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기술은 중요하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술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일이 커져 버렸는데 내가 망치를 들고 지금은 내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진짜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정말 오픈 마인드로 이것을 바라보고 사실 삶을 살면서 그래야겠죠.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고 저는 이제 그 망치를 들며 보는 게 보스로 보인다 플러스 약간 제로섬 게임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나의 전문성이 담긴 의견을 남한테 제공해주고 그리고 뭐 내가 개발자가 됐건 디자이너가 됐건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제너럴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견 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가 저도 이제 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장에 있어서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 전에 그냥 그 평가나 판단을 미뤄놓고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필요한 분석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막 크립토 터티즈를 방송을 못한 게 이 도대체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을 안 하게 됐는데 크립토 터티즈를 처음 했을 때는 나는 뭐 10년, 20년 이후에 유의미한 그런 과학 기술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을 만나서 그 친구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인데 그 나노텍 그 나노 기술 관련돼서 이제 어텐티케이션 해주는 인증해주는 그런 기술을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만나서는 내가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데 원래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크고 남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대단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난 10년 앞을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에게 성공이 무엇인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건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막 최근에 다른 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원하냐, 꿈이 뭐냐,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제가 말을 한 게 저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델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어?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싶어?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에 비해서는 그 변화에 관련된 캐파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이런 업계에 들어와 있고 이런 업계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제 자산이 100%다 암호화폐로 있고 이런데
남들에 비해서 제 변화에 대한 제 캐파가 크다고 해서 사실 그게 저를 막 그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남들에 대비해서 내가 변화를 더 추구하느냐가 아니고 나에 대비해서 내가 변화를 더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변화를 좋아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변화는 남 대비 내가 변화한 거지 절대로 제 스스로에게 불편할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항상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막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산이고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는 전혀 별로 큰 문제도 아니고 대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가 이게 이제 크립토 터틀스를 다 하고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 저희가 내부에서 스터디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모델만을 공부를 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좀 하드코어한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막 약간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짧은데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금융 쪽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그냥 나 이거 하기 싫고 그냥 우리는 그냥 블로그 읽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사실 저 자신을 진짜 솔직하게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고 그리고 막 대기업이나 그런 남들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컨설턴트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초기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법도 배울 것이고 물론 막 수명을 깎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약간 세상을 보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잘 갖춰지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많은 굴곡을 하고 경험을 했는데 그런 프레임워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남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하는데 의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막 난 논스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만 내가 시간을 써도 나는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이면에는 고통스럽잖아요. 성장하는 게 성장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잠을 분명히 많이 못 잘 것이고 그래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성장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내가 부족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저희가 막 협업이 미래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미래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팀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망치를 가지고 모든 것이 못이 보인다 플러스 제로섬 게임 멘탈 플러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협업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한 선에서 협업을 원했던 거지 제가 불편한 선에서 협업을 원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오늘은 나의 이런 태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해서 내가 결과물을 내가지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편에는 주변의 서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해놓고 주변 서성이면서 그냥 나는 뭐 암호화폐 가격 올라가거나 그러면 나는 뭐 인싸가 되겠지, 인사이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깨달은 거는 그렇게 안 살려고요. Being a practitioner? 이론도 좋고 이론에 대해서 뭐 블로그를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해보고 음, 금융 분석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얄팍한 지식과 이런 걸로 했는데, 어쨌든 미스터 마켓은 효율성을 찾아가고 이게 저희 결국에는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배우는 거지. 그리고 모델이 없는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나 이거 하다가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개발하면서도 막 사람 많은 분들이 토이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내가 막 실제로 나가서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그냥 장난이라도 뭔가를 만들어보고 시작부터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편하게 성공은 아니어도 편하게 삶을 살려고 삶을 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요약을 하자면 특정 일에 있어서 이 일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그 비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암호화폐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커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암호화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하고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하락장이어도 막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 진짜로 이거 할 거야? 진짜로 심각하게 할 거야? 저 미친 듯이 한번 뛰어들어서 살아볼 거야? 어,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설레설레 살 거야? 아니면 예전에는 도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다면 지금의 도전은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써먹으면서 더 성장해 나가고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도전을 해볼 거야? 남한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건데, 여기에 너도 참여를 해서 일부분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내린 결론은 네, 할 거예요. 워렌 버핏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워렌 버핏은 SEC 파일링을 70년 넘게 매일매일 12시간씩 읽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노가다를 그분은 하신 거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성장통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나를 자리에 계속 불편한 상황에 계속 몰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스의 성공에 비례한다고 이제 친구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논스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사실 논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또 결론을 내린 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엄살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아님 감사합니다. 자,
창업자로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고 신생 분야고 하는데 내가 감히 이 세상에 가장 뭐 국가에서 국가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 어떻게 보면 화폐? 법정 화폐라는 걸 disrupt 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재밌어서 들어온 거냐고 아니면 난 정말로 가치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온 거냐고 그래서 제 정신 상태도 좀 재점검할 수 있고 창업을 한다는 게 그냥 주인님 손에서 충실한 개처럼 일을 하면서 밥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 되어보겠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뭐 어른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고 그런 꿈을 어쨌든 20대부터 꾸기 시작한 건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만약 그럴 무모한 용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일에 있어서 초조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 더 빨리 가야 되지 않나? 나 더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나?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근데 초조함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가, 이 이런 이론들을 가치평가 모델들을 적용을 시켜보고 제 삶에는 이런 내가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없었거든요. 네, 저랑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잘 읽는 거지 그리고 좀 질적인 거를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양적인 거를 잘하는 건 아닌데 저랑 완전히 다르고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코딩도 새로웠는데 이건 완전히 새롭잖아요. 이런 분야를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빨리 잘해야지. 물론 그건 중요하긴 한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간 새길로 빠진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아니면 새길로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목표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시간이라도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저기 알파논스에서 일하는 친구. 그때 이 친구랑도 얘기한 게 스타트업으로 하면서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와 survivability, 생존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마슬로우의 그 삼각형 아랫단에 있는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일단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뭔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건 너무 동의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지만 빌 게이츠가 책 리뷰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세상을 이제 약간 빈곤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개발도상국이고 개발 벌써 된 선진국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네 단계로 나누면 엄청 부자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하류층이라고 약간 이분들은 이제 1불에서 5불 사이로 먹고 사시는 매일매일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1불 미만으로 못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발도상국을 도와준다고 할 때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1번하고 여기서 3, 4번 그러니까 1불에서 5불 사이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1불 미만으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가 이게 꽤나 중요한데 물론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분들은 일단 생존이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지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내가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사실 여기 있는 거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생존이나 서바이벌을 먼저 해야지만 내가 일단 행복에 약간 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재밌는 점은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불에서 5불 정도만 번다 하더라도 그 나라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중산층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형의 가치가 그때부터 막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존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메슬로우의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내가 자기 실현, 제일 윗단계에 있는 자기 실현까지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메슬로우의 삼각형은 행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행복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생존 메슬로우의 트라이앵글에서 내가 자기 실현 제일 윗단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생존을 딱 넘어도 그때부터 행복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 이게 행복에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길고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좀 많이 느낀 겁니다. 주말인데도 저희가 정말 미친 속도로 남들 미친 속도로 논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도 참 많은 일들과 저희가 많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다 트래킹하기도 힘들고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많은 다른 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는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어쩌겠습니까? 진짜 그 말씀드렸듯이 만약 저희가 주인님 손에서 밥을 안 받아 먹겠다고 저희가 도전장을 내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인데 다음 몇 년간 다음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일 수도 있는데 빛의 속도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아마도 계속 배우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해가다 보면 끝에는 그래도 꽤나 근사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숙하기는 개뿔이고 두려움도 많고 변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창업하면서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라도. 어쨌든 네 그렇게 12월 22일 토요일 10시 56분에 이렇게 시인 리얼 창업 생존기 스타트업 생존기 21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가 송년회 잠깐 들리라고 해서 들렸다가 친구들 보고 다시 와서 일을 할 건데 여러분은 네 지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시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저는 비록 2016년 겨울에는 체포를 당하고 2017년 겨울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높아서 기뻤지만 2018년 겨울에는 조용히 금식을 하면서 내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지금 밀려왔던 일들 하고 더 재밌게 더 재밌게 더 크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성현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편안한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